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자 2월 24일 금요일 장 끝나고요.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이것저것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요. 차근히 뭐 주말 동안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좀 나눠봤는데요. 증시가 이제 기간 조정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약간 코스피가 2,500단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그리고 이번 주도 FOMC 의사로 공개된 이후에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다. 여기 달러도 반등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약간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건 향후의 변곡점이 어디서 생길 것이냐, 그 변곡점이 언제 나올 것이냐. 또 하나는 이 변곡점 나올 때 무엇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또는 그 이전까지는 시장의 어떤 종목군들이 종목 장세를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오늘 밤 이제 PC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시장은 BOJ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 PC에 대한 약간 시장의 어떤 경계감, 이게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말이거든요. 예. 자, 여기 이제 환율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해 이후에 대략 한 8조 이상을 주식을 사다가 지금 7조대로 좀 내려와서 최근에 좀 팔았죠.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은 환율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 외국인들은 신기하게도 이 CPI하고도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주말 토요일 국고처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전망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목됐던 종목들, 뜬 주식들, 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오늘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받을 일은 와우넷에서 이제 힌트, 지금 4주 연속 수익률 베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1월 2일부터 해갖고 오늘까지 갖고 대략 한 52% 정도 계좌 수익률을 가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럭키세븐 저희 그 체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주 연속 수익률 베스트 올라온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번에 특강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특강은 뭐냐면 한번 요런 내용으로 한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페셜 럭키세븐 특강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선착순 200분들한테는 절반 가격으로 할인 가격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지금 수익률은 거의 뭐 계좌 수익률 1등입니다. 지금 52%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단기 매매 단타도 하고 아시겠지만 저는 단타를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 달에 20% 이상의 계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2%에서 대략 한 58% 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20% 정도 계좌 수익을 올리는 강의를 그 비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 여기 방법이 있는데 단순하게 뭐 차트를 잘 봐야 된다, 뭐 급등주를 잘 봐야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목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계좌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집중. 그러니까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섹터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물론 한 종목에 뭐 거의 뭐 몰빵을,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는 분들이 한 종목에 1억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전혀 계좌 수익률 전체,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올라가도 계좌 수익률로는 전체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분산과 집중, 하나의 바스켓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그래서 한 달에 한 20%, 지금 우리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니멈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뭐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커리큘럼으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강의는 3월 7일 오후 4시로 잡아봤습니다. 3월 7일 오후 4시. 그리고 강의 녹화 보기도 1개월 동안 제공해드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 가격을 99만원, 근데 이거를 절반 가격으로 200분한테 이번 주말부터,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체험 신청하신 분들도 이 강의 신청하시게 되면 이 할인 가격에 또 저희가 이 서비스, 정식 서비스 2달 동안 무료로 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연장해서 받으셔도 되고, 또 수급 박스도 2달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1668에 4360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68입니다. 1688이 아니라 1668에 4360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장 얘기 좀 드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좀 주목해 보여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수가 1월부터 해갖고 이렇게 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2500단이 넘겨 세워야 되는 자리에서 못 넘겨 세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고용도 그렇고요, 또 CPI도 그렇다. 아시겠지만 CPI에서 주거비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긴축도 계속되면서 최종금리도 5.25에서 상단이 5.5%까지, 그러니까 대략 3월에 한번 올리고 5월에 한번 올리고 끝날 것 같았는데 6월에도 한번 올릴 것 같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그럼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려면 CPI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고용이 꺾이거나, 그런데 당장은 발표 안 해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3월 10일이고요. 아, 잠깐만요. 정확히 나죠. 3월 다음 주 주말이죠. 아니죠. 잠깐만요. 3월 10일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 뭐죠? CPI는 14일입니다. 그죠? 고용 보고서는 3월 10일이고 CPI는 3월 14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니까 다음 주는 재료 공백 상태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2500 못 넘을 거면 차라리 2400을 찍거나 2400 아래로 가는 게 좋겠다. 자, 여기서 누르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깨지지는 않는다. 그죠? 자, 일단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장은 약간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추세는 타고 있죠. 얘가 1월이에요. 1월부터 해서 추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죠? 추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랬죠. 박스권에 머물게 될 것이다. 시장이 무거우면 일단 외국인들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다 매도입니다. 최근 일간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간중간에 이번 주는 오늘 뭐 3천억 팔았고, 전날에는 약간 순매수에, 전날에는 크게 팔았고, 전날에는 약간 순매수에, 그 전날에는 크게 팔았고 이러죠. 대략 2023년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8.1조 정도 사다가 지금은 7조대로 주저앉았어요. 왜냐면 팔았으니까. 자, 이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환율이 빠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극단적으로 외국인들은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하지만 최근에 CPI하고도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요거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 이거는 제가 요거 한번 보시죠. 내일 국고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릴 자료인데요. 미국의 CPI 피크아웃에 대한 이견은 없다. 꺾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미국 CPI하고 외국인 순매수에 관한 관계입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CPI가 이렇게, 자, 어디까지 올라갔죠? 작년 6월달에 9.1까지 갔잖아요. 그 최근에 6.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정점입니다. 반대로 그 시점이 여기가 뭡니까? 증시가 바닥을 쳤다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이 바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기 시작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를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CPI가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사실은 주식은 사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미국 CPI가 21년도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그래도 외국인들은 주식 계속 팔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좀 반대로 되고 있다. 근데 일시적으로 좀 눌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 이 CPI가 꺾인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다. 자, 이 관계를, 그죠? 과거엔 환율이 큰 변수였지만 이제는 CPI 연관성이 크다. 그런데 저는 CPI가 꺾일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주말에 제가 국고초에서 토요일 국고초 생방송 아침 9시에 드릴 거는 고용과 주거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고용과 주거비가 빠지는 이유, 빠질 것이다, 이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이런 영향을 좀 받았어요. 네, 자, 보시게 되면 PCE, 자, 아시겠지만 CPI는 주거비 항목이 크고요, PCE는 의료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 연간으로 놓고 보면, 자, 보시게 되면 이 뭐 CPI도 지금 PCE도 한 5% 정도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사실 이런 거,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상향이 됐죠. 5.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3월, 5월, 그 다음에 6월에도 한 번에 올리고 말이죠. 근데 말이죠, 지금 아무리 전망해도 변하지 않는 건 이미 인플레이션 꺾였다는 거고요. 이제 고용과 주거비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꺾이면 CPI는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6월에도 뭐 얼마를 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망은 그래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금리 인하 얘기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CPI 결과하고, 그죠? 그리고 3월 10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비노고용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늘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가의 매력이 생길 수도 있다. 어디서? 2400이나 2400 아래에서. 제가 보는 거는 2350에서 2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뭐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 앞서 이 2200 여기까지 뭐 갈 일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종목 얘기를 좀 할 건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작년 연말에 올해 그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하면서 특정 국가들, 특히 한국과 영국이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유독 여기 보시면 여기 중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죠? 올해 성장률 정말 플러스로 가고 있었고요. 반대로 한국하고 영국만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그죠? 전망이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근데 주식값은 안 떨어져요. 왜? 그러면 2024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23년이 최악이면 24년은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GDP 전망을 하향했던 나라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특히 영국과 한국의 이 증시지수, 영국은 이미 뭐 뚫고 올라갔고요. 보시게 되면 평균 거의 8.7% 올랐다. 보시죠? 네. 자,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내일 국고처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또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 AI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수익률은 지금 거의 1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10달러, 120달러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시라고 또 국고처에서도 좀 매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시간 투자에서 300달러 이상을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낙폭과대 매력부터 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가상화폐도 올라오고 뭐 이런 거 다 반영하는 거지만 실제로 180달러 넘어선다면 뭐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AI로 움직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번 엔비디아의 이 컨콜에서 물론 얘네들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전부 다 AI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전망을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죠. 제가 이 110에서 120달러 얘기하면서 300달러 간다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여기입니다.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전날에 목요일장에서 14%나 급등했습니다. 그죠? 자, 국내에서도 이 AI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 대표 대형주는 코난테크였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꺾이면 이쪽 라인은 다 꺾이는 겁니다. 물론 그때 오르는 거는 완전히 차별화된 주식들이 되겠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 한번 종목들 봐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번 주에 뷰노하고요,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뷰노도 이틀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AI도 의료 쪽으로도 연계가 되죠. 그래서 뭐 뷰노 같은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이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으로 암 진단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죠? 또 뷰노 같은 경우 의료 영상, 그죠? 영상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좀 볼 거는 뭐냐면 루닛 코난, 루닛, 그 다음에 그리고 모아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개별성 성격이에요. 뭐냐면 따로 놀아. 오늘 주가가 좀 오르다가 좀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이 급하게 또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은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 AI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류를 잡아내고 이상을 감지하는, 그죠? 실제로 AI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회사가 이전 라인이 거의 한 8,000원 갔었는데 전 이 윗단을 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종목도 후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껴뒀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사항 봐서 또 공개 월요일 정도 할 생각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폐배터리하고 2차전지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노신소재 이거 계속 간다라고 그랬죠. 나노신소재 이 CNT 도전제가 나노신소재 이 9만원 8만원대 제가 매수해서 저는 지금 좀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참고하십시오. 보유한 분들은 전 이번 주에 절반은 차익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계속 보유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 팔아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론가 갔겠죠. 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나노신소재 후에는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속주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에코프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뭘로 움직이고 있는 거냐? 이거는 폐배터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에코프로 자회사, 그죠? 또 하나가 뭡니까? 코스모 화학입니다. 지금 저희도 코스모 화학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저희 그 힌트 계좌에 있는 건데요. 코스모, 근데 이거는 저희가 모의 투자입니다. 예, 제 돈으로 저 주식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제 돈으로 주식을 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해관계 없습니다. 이건 모의 투자입니다. 그 와운의 전문가들이 매년 1월부터 해가지고 시드머니 1억으로 해갖고 코스콤 힌트 계좌로 이제 수익률 대결을 해요. 보시면 여기 코스모 화학이 45%인데 실제로는 지금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한 60% 이상 수익 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그게 이겁니다. 예. 여기 코스콤 있죠? 모의 투자 해가지고
지금 한 52% 정도 됩니다. 예. 1월 2일부터 해갖고 2월 24일까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전혀 새로운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코스모 화학입니다. 폐배터리. 근데 제가 이 폐배터리 쪽이 이슈가 될 거는 뻐꾸기 주식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제가 길게 끌고 나갈 때는 절반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절반 물량은 사고 팔고 하면서 간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절반은 팔았고 절반은 계속 보유하고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글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자, 요 내용인데요.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리고 후속주도 잘 들어보세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한국 정책을 주목해야 된다. 사실은 이 유럽의 이 CRMA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관련한 세부안이 나오게 됩니다. 유럽의 이 CRMA 핵심 원자재법 그죠? 자, 이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내에서 핵심 광물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입을 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낮추고, 그래서 유럽에서 생산된 리튬이나 이런 또 관련한 토료, 이 원자재에 대한 세금과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여기에는 이번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치가 반드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정부도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뻐꾸기 주식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핵심 광물 확보 방안,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 추측 방안. 결국에는 이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학이 잘 가고 있죠. 한번 수익 나는 거는 끝까지 잘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 후속주는 뭐가 될 거다? 성일 하이텍. 실제로 이 성일 하이텍은 해외에 거점을 9곳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해 있고 독일에 진출해 있고 헝가리에도 현지 법인을 가지고 그죠? 이미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SK온하고 관련한 폐배터리 MOU도 있었고요. 제가 요거를 12만원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는 숨고르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선발주인 에코프로, 이건 에코프로는 지금 에코프로 자회사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와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이후에는 한 종목 더, 그 다음은 뭐가 갈 것이냐, 그 다음은 세비캠을 보셔야 됩니다. 세비캠. 자, 이 종목도 후속주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애들이고, 얘는 후발주. 뭐 AI 같은 경우에도 선발주가 움직이고 후발주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잠깐 요 종목에다가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2차전지 이 리사이클링에서는 보통 두 가지,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이 있고 후처리 과정이 있어요. 전처리는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걸 뽑아내죠. 그래서 요거 가루 형태로 파우더를 블랙 파우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처리 공정이고요. 여기에다가 후처리는 여기다 산을 녹여가지고 복합액을 만집니다. 복합액. 그래서 그걸 이제 전구체 복합액이라고 하는데, 전구체 복합액. 이 전구체 복합액은 조금 뭐 공부를 하면 전구체에다가, 그렇죠? 이게 양극재가 되기 전의 물질이에요. 근데 이 전구체 여기다가 리튬을 섞으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 순서는 에코프로가 먼저 오르고 자회사 영향으로,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튀어 올랐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이 따라 올라갈 거고, 그 다음은 스테디캠이 따라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유럽의 CRMA, 자, 요거 세부안이 나오기까지도 시장의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순서대로. 하지만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한국도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것이 3월부터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죠. 다음 주 일정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제가 뻐꾸기 주식에 좀 올려드렸는데, 다음 주 일정 중에는 MWC, 자, 이게 이제 3월 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MWC 2023. 여기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뭐 또 메타버스와 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한두 개 정도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올려주세요. 벌크 해운 쪽에서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펜오션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펜오션. 여러분들 제가 펜오션은 어디서부터 얘기 드렸죠? 바로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그때가 얼마입니까? 5,300원 뭐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제 6,000 얼마입니까? 6,000 뭐 6,7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비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터키 재건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관련한 내용도 한번 쭉쭉 한번 보세요. 벌크 시황은 비수기를 지나서 이제 성수기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 주에 위메이드도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위믹스가 지금 얼마죠? 3,300원 정도 하나요? 네, 지금 한 3,3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600원에 조금 어렵지만 600원에 사야 된다는 걸 그렇게 외쳐드렸고요. 그죠? 어찌됐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위믹스는 뭐 3,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재료가 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뭐 메타버스 라인도 그렇지만 뭐 폐배터리도 괜찮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는 주식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것도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맥스트 같은 것도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사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개별적으로 조금 관심이 좀 들었던 게 선익 시스템인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어요. 그죠? 결국에는 좀 따라가지 않겠나, 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튀어 올라가는 영역인데, 또 뭐 월요일날 또 너무 떠서 출발하면 따라가는 건 안 맞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같은 종목군들도, 그죠? 지금은 저점을 만들고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거니까 이쪽을 조금 주목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그리고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거는 이때예요. 대략 한 33,000원, 34,000원, 그리고 제가 4만원 초반에도 매수 의견 드렸고 54,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약간의 차익을 했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 정도 올라면 좀 쉬겠죠 이제. 하지만 길게 보면 올해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3월, 그러니까 3월 중요한 이벤트 3월 10일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3월 14일 CPI, 여기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향후 CPI 전망과 고용 전망은 제가 내일 국고처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는 월요일 야간 반상에서 전망을 자세하게 좀 짚어드릴 겁니다. 언제쯤 꺾일 것이고 언제 반영될 것이냐, 그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냐,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조금 더 시장은 좀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난 12월에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2300이 깨졌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멀지 않을 것이고 2200이나 2200 아래가 가장 좋은 저가 매수 찬스가 될 거라고 그때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자리는 아니고요. 2350에서 대략 2400 정도를 하단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 준비한 특강, 제가 이런 류의 강의는 잘 진행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잘 하지 않는 강의들이 있어요, 굳이. 하지만 이번에는 이거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 계좌 수익을 올리는 방법, 집중하고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분산과 집중 바스켓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200분한테 반가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플러스 우리 황금 베팅 서비스도 2달 동안 무료로 드리고요. 요거는 1668입니다. 1688이 아닌 1668에 4360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지금 보니까 카카오톡에 저희 사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카카오톡. 어떤 데는 막 500명씩 있는 데도 있는데, 전부 다 저는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을 아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괜히 이런 데서 괜히 여러분들을 피해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뻐꾸기 주식 참여하실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제 이름 검색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있죠? 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뻐꾸기 주식, 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약 뭐 이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건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뭐 자료들 올려드리고 또 정보도 드리고 하니까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